집값 50% 폭락 가능이다. 그리고 증시에서는 8천조 원이 증발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 사재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중국 경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어떤 우려를 사고 있는 만큼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요. 디플레이션이면 이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악재로서 터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경제의 시름이라고 하고 이게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역대급 이 거래 절벽이죠. 부동산의 경우는요. 거래 절벽에 짓눌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앞으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휴가로 50%가 더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왔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떤 중국의 경제 상황에 실망한 투자자들이요. 대규모로 증시를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중국의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반응이 영 큰둥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또 중국의 자산가들, 부자들이요. 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부동산은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예요. 이것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얘기했는데 중국 부동산의 장기화,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계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이요. 전년 대비 7% 감소해서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베이징이라던가 상하이, 뭐 광저우와 같은 1급 도시라고 한다는데요. 이게 이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15%나 폭락했다라고 하네요. 결국은 매물의 누적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그게 다시 한번 또 매물로 쌓이고 뭐 이런 것들 전형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어지고 따라서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의 매수세가 계속 끊어지다 보니까요. 웃긴 것은 아주 뭐 기괴한 마케팅 택틱들이 나올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매수세가 끊기니까 건설사들의 어떤 고충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육책을 짜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주택단지는요. 집을 구입하면 골드바 아까 얘기했고 이따 좀 더 얘기할 건데 이 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하고요. 또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어떤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는 집을 사면 아내를 공짜로 받는다 뭐 이런 말장난을 담은 영상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이한 마케팅의 출현은 결국 중국 부동산 어떤 시장의 불황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짚었네요. 근데 이와 같은 중국의 집값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당국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이요. 다음 달부터 이 은행 예금의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은행이 각각 비축해 놓아야 되는 그런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은행으로 하여금 점점 더 이렇게 자금을 풀어라라는 이와 같은 스티뮬러스 방식의 어떤 정책 공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회의적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유동성을 거의 1조 위안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이게 180조가 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이냐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신규 주택 가격이 최대 50%까지도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이고요. 그 밖에 증시는 어떠냐라고 볼 텐데요. 이게 278 빌리언이니까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중국 당국이요. 엄청난 금액 2조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78 빌리언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70여 조에 달한 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증시 부양에 나선다라는 건데요. 이게 중화권 증시에서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반색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결국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이 중국 증시에 정부 당국이 드디어 개입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면이죠. 그런 기사에 대해 반응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약발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증시 폭락세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정부가 그동안 민간 기업에 대해서 통제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뭐 국제적인 뉴스도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의 전체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을 포함해서요.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다 보니 벌어진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어떤 자금의 투입으로 인해 증시가 구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할지는 미지수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인 거죠. 또한 이와 비슷한 규모의 또는 비슷한 방식의 중국 정부의 개입 내지는 보조금 내지는 그 증시 안정 자금 기금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 때요. 300조 원 이상의 이 증시 안정 기금을 동원했지만 그때 반짝했던 것이 또 그 다음 해 재차 하락세를 이어갔던 또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결국 중국 증시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요. 그들
이들을 유인할 만한 호재라고 하기엔 이게 단기성인 거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현재 상황을 보면요, 증시, 중국과 홍콩의 이 주식시장의 상황은요, 코로나 시기 2021년이었죠. 뭐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뒤로 푹 빠진 것이 6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때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또 전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최근 고점을 기록하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38조 달러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집계까지 나온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가 반등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낙폭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중국 내국인들의 투자에 있어서도 이게 달라지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차이나 런, 일명 차이나 런이라고 합니다. 중국 증시를 탈출하는 것이 외국인만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특정한 ETF가 있었는데 이게 노무라 니케이 ETF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결국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당국이 일시적으로 그 과열된 그 상황을 막고자 거래를 중단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빠질 것이 우려되면서 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투자도 외국 시장으로 지금 자금을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의 어떤 부채의 문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디플레이션의 문제, 그리고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과 어떤 거리 두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각국 정부의 그런 입장이겠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중국의 그 인구 문제 등이라는 이 4D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직면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처럼 지금 중국 경제가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요. 그러다 보니 골드 디맨드가 서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기사가 같이 나온 건데요. 결국 중국의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요. 중국의 금 수입 규모도요,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홍콩의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 따르면요, 중국의 세관 자료를 인용했는데 지난해에 장신구를 포함해서요, 비화폐적인 용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을 수입하면서 이전 최대 규모 훨씬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년보다 8%, 골드바, 동전 이런 것들은 16%의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결국 부동산의 침체, 그리고 증시 침체, 지정학적인 불안정,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중국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특히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뭔가 위험을 회피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달러라던가 아니면 달러 표시 금융상품을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어렵고 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도 금 구매 열기를 키웠다라는 그런 분석이네요. 그래서 지난 요 금 가격 수요를 보면 피크를 치는 그런 것들이 그래프가 나오죠. 13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요. 국제 금값에 있어서도 따로 논다고 하네요. 1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가 그리고 걱정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이었죠. 그 중국 경제가 규모가 전체 총 GDP가 미국을 뛰어넘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2010년대 초반부터의 그 기대가 이제 점차로 늦춰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어떤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런 경제 연구기관에서 원래는 2028년이다, 2030년이다, 2032년이다 하던 것이 이제 최근에 2038년까지로 늦춰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년 말에 또 나오게 될 그런 예측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궁금하다.